빵집의 준 헨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절 소설가로 알고 계시겠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 제겐 이 빵집의 주인 정도가 제격입니다. 사람들은 제 소설이 모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빵집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실 만한 모든 이야기들의 탄생지거든요. 매일 아침 신선한 빵들이 매혹적인 냄새를 풍기며 구워져 나오듯 매일 이곳에선 살아 숨쉬는 듯한 싱싱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는 듯 발딱거리며 쏟아져 나오거든요. 마침 신선한 빵들이 나올 시간이네요. 이제 곧 이곳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신선한 빵의 냄새와 함께 이 안은 곧 빵을 사러 온 부인들의 수도로 가득 찰 테니까요. 그녀 이름은 마사입니다. 오웰리 빵집의 부지런한 직원이죠. 그녀는 이 동네 부인들과 사이가 무척 좋은 편입니다. 이 빵집에 이야기가 넘쳐나게 만드는 1등 공신이기도 하죠. 그녀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적당한 반응으로 부인들의 흥을 돋구거든요. 이런, 마사가 오늘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었군요. 무슨 일이지, 마사? 여러분 보셨나요? 마사가 갈색 셔츠가 아닌 블라우스를, 그것도 물방울 무늬 블라우스를 입었다고요. 게다가 마사 지금 화장을 한 거야? 이런. 이건 그렇게 웃고만 계실 일이 아닙니다. 마사는 늘 갈색 셔츠를 입고 출근을 하거든요. 전 그런 마사의 옷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미소와 어딘가 닮아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선명한 물방울이 블라우스며 게다가 자세히 보니 마사는 살짝 화장을 한 것 같군요. 옅은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나의 마사가 화장을 했다니 그녀가 사랑에 빠지기라도 한 걸까요? 마사! 마사! 오늘은 비누양님 퍼디 부인이 먼저 오셨군요. 부인을 비누양이라고 부른 이유는 부인이 아주 유명한 비누회사의 사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인을 싸구려 비누나 파는 졸부라고 비아냥거리죠. 가난뱅이가 운 좋게 비누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거든요. 델리아 불을 누려온 사람들에겐 어찌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에겐 배아파하면서 뒤에서 욕을 하곤 하죠. 하지만 부인도 성정이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졸부들이 그러듯 부인은 돈이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거든요. 게다가 괜한 것들에 트집을 잡곤 하죠. 하인이 골라오는 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인은 매일 아침 직접 여기로 빵을 사러 옵니다. 하지만 전 부인이 왜 매일 아침마다 이곳을 들락거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에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대저택의 하인들 입단속을 하는 일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마사가 필요한 것이죠. 갈색 셔츠에 아니죠.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은 마사가 말입니다. 마사! 마사? 헬리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마사는 어디에 갔나요? 그럴 리가요, 부인. 어서오세요. 마사. 옷이 바뀌었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참, 그저. 그렇고 말이야. 마사! 마사? 오늘은 퍼디 부인 다음으로 맥쿨 부인이 왔군요. 이 붉은 벽돌 지구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정처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은 없지만 그들에겐 수백 곳이 넘는 거주지가 있죠. 그들은 가구 딸린 새빵을 빠르게 옮겨다니는 연한 뜨내기들입니다. 수천 명의 거주자가 머물렀던 이 지구에는 수천 가지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이야기들을 이곳 오엘리의 빵집까지 전달해주는 아주 고마운 부인이랍니다. 어서오세요. 어머, 오늘은 퍼디 부인이 먼저 오셨네요. 벌써 날씨가 얼마나 쌀쌀해졌는지. 마사, 뭔가 따뜻한 걸 한 잔 주겠어? 괜찮겠죠, 헨리? 그럼요. 매일 빵집을 찾아주시는 고마운 고객님들께 홍차는 늘 무료랍니다. 마사? 그럼 마사, 아주 뜨거운 홍차로? 그런데 마사, 오늘 옷이... 마사가 저렇게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다니 본 적 있으세요, 퍼디 부인?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아니, 그건 그렇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오늘 퍼디 부인이 꼭 전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네요. 뭐가 그리 급해요. 숨 좀 돌리자고요. 홍차 한 잔 정도 마실 여유는 주셔야죠. 그리고 아직 켈리가 저기에 있잖아요. 낮에는 저렇게 빵집 사장님 마냥 폼을 잡고 있지만 밤에는 이 빵집을 떠도는 소문들을 모아서 소설가 부레기를 신문에 연재한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어머, 정말요? 헨리가 있을 때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답니다. 아, 알겠어요. 아무래도 부인들이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신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실 수 있도록 저는 이만 비켜드려야 할 것 같네요. 부인들 걱정 마세요. 편안히 빵을 고르실 수 있도록 저는 이만 대장해드리죠. 정말 신사적이시군요. 오늘은 특히 바게트가 아주 잘 구워졌답니다. 그럼 이만. 두 부인의 오지랖과 수다로 오늘 마사가 입은 저 블라우스에 대한 비밀도 꼭 풀렸으면 좋겠군요. 아니, 우리 딸아이가 말이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었나? 아휴, 거참, 숨 좀 돌리자니까. 네, 열렬히 짝사랑 중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젊은이들의 널리고 널린 짝사랑 이야기 따위 이 홍차로 몸을 덮이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고요. 소피가 곧 약혼을 어머, 그렇게 태평하게 말할 수 있나 했더니 어머, 축하드려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부인에게 털어놓지 않는다고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약혼을 한다고요? 번개불에 콩 꺼먹겠군요.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거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불현듯 팍 하고 다가오는. 사랑 따위 저런이 엄마에게 숨겼던 거지. 숨기길 잘했지 뭐야? 그러니까 사랑을 쟁취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내가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봤거든. 그 아이를 불러서 말이야. 직접 물어보셨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 나에게도 털어놓질 않다니. 내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리석지 않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들렸어요, 어머니. 소피, 네가 쓰는 비누는 얼마나 하니? 글쎄요. 12개에 6달러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럼 네 옷은? 보통 60달러 정도요? 너는 귀한 집의 아가씨다. 듣자하니 요즘 좀 한다는 집 젊은이들은 비누 12개에 24달러나 쓰고 옷값으로는 100달러가 넘게 쓴다더구나. 너도 누구 못지않게 쓸 만큼 돈이 있는데 품위를 지키면서도 아주 잘 절제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구식 비누를 쓴단다. 감상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게 가장 순수하게 만들어진 비누이기 때문이야. 비누 한 장에 10센트 조금 넘게 주고 사는 건 질 낮은 형과 상표를 사는 셈이지만 50센트 정도면 너희 같은 세대나 지위나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괜찮은 편이란다. 내가 말했듯이 너는 아가씨야. 흔히들 말하기를 품위 있는 아가씨를 만들려면 3대가 걸린다고 하더구나. 그렇지만 사람들이 틀렸어. 돈만 있으면 그런 일도 비누기름처럼 매끄럽게 이뤄지지. 돈이 너를 품위 있는 아가씨로 만들었잖니? 네, 저는 충분히 품위 있고 매력 있는 아가씨지요. 비누값을 들먹이지 않아도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저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돈이면 뭐든 된다는데 네, 돈을 벌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는지 백과사전의 모든 항목을 쭉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부록까지 살펴봐야겠구나. 대세를 거스르는 일이 된다 해도 나는 돈의 편에 서야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렴. 우선 배타적인 사교계에는 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린 갑자기 부자가 돼 쫄보니까요. 제대로 부를 누리고 품위까지 누리는 지방과는 다르죠.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그거야.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더구나. 내가 눈치챈 지도 벌써 2주가 다 되어간단다. 진짜 문제를 말해보렴. 뻔한 사귀기 이야기 말고 말이야. 나는 24시간 안에 1,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손에 쥘 수 있단다. 게다가 부동산도 있지. 그 청년의 이름이 뭐니?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니? 흔쾌히 승낙할 수도 있어. 넌 돈도 있고 아름답고
품이 있는 아가씨야.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럼 만들면 되지 않겠니? 공원 산책에 들어가거나 교회에서 같이 밀집 수레타기라도 한번 해보렴.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서 집까지 함께 오거나. 기회라니 그거 별거 아니란다. 그건 사교계를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줄기의 일부 같은 존재라고요. 며칠 전부터 1분 1초마다 일정이 꽉 차 있어요. 저는 정말이지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간 이 도시가 영원히 참나무 늪지같이 느껴질 거예요. 내 돈을 다 쏟아부어도 그 청년이 너에게 한두 시간쯤 내주게 하는 것조차 어리가 없다는 거니? 그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머니의 돈의 힘은 이렇게 하찮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렴. 그럼 너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니? 물론 그 순간 돈이 필요할 거다.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 해도 이젠 소용없어요. 이미 늦어버렸는걸요. 그이는 모레 정오에 2년 체류 예정으로 유럽으로 떠날 거예요. 내일 잠깐 단둘이 만나기는 해요. 지금 그이는 숙모님 댁에 있거든요. 내일 저녁 8시 30분 기차로 여기 도착하는데 마차를 잠시 빌려주기로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곳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야 해요. 고작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제 고백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매력은 또 어떻게 보여주죠? 그 후에라도 제게 무슨 기회라도 있을까요? 어머니, 이건 돈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큐피트를 돈으로 산다고 해도 이젠 저에게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물론 영감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집까지 포장 배달시킬 순 없겠지만 시간의 신이 금강지대를 돌아다니다가 발 뒤꿈치에 심하게 멍이 드는 걸 본 적은 있단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어머니, 이제 돈 얘기는 그만했으면 해요. 진정한 사랑에 관련된 문제에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 강해요. 어머니의 전 재산으로 저희 행복 안겨줄 순 없어요. 오늘 밤 이걸 끼렴이야. 나의 어머니가 내게 준 거란다. 너의 외할머니 말이야. 사랑을 할 때 행운을 가져다주는 반지라고 했어. 어머니, 이건 제 손가락이 너무 큰걸요? 나중에 목걸이를 만들어야겠어요. 아니, 반지가 응당 있어야 할 자리는 손가락이지. 제대로 된 자리에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랑을 찾을 수 있지 않겠니? 여기에요. 아, 소피아 형, 이렇게 친절히 마차를 빌려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감사 인사를 조금 더 길게 전하고 싶지만 어머니와 다른 일행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요. 빨리 출발해주세요. 잠깐! 마차를 세워주세요. 무슨 일이죠? 방금 반지를 떨어뜨려서요. 미안해요. 어머니 반지라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 때문에 늦진 않을 거예요. 어디 떨어뜨렸는지 봤거든요. 뭐 이런. 횡단 진짜로군요. 걱정 말아요. 왼편으로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이번엔 무슨 일이죠? 짐을 실은 마차예요. 오른편으로 돌아가면. 이번엔 가구를 가득 실은 마차군요. 거기다 마차를 세워두고 마부가 자리를 비웠어요. 이리저리 꼼짝 못하게 되었군요. 이러다 늦겠어요. 뭐 이런. 그 뒤로는 화차와 승합마차까지 엉켜있어요. 하하, 그 옆에는 쌍도마차까지. 마치 교차로를 향해 도시의 모든 마차들이 몰려드는 것 같군요. 마부들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저들도 모두 우리처럼 급한 일이 있겠죠. 하필 이럴 때 정말 미안해요.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 같아요. 이 정도 난장판이면 1시간 안에 풀리긴 어렵겠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반지를 떨어뜨리지만 않았다면. 아니요. 소피아 양이 반지를 주운 건 1분도 채 되지 않는걸요. 소피아 양의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도시에 갑자기 마차들이 많아진 것뿐. 아주 종종 이 교차로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저 제가 운이 좋지 않은 것뿐이죠. 반지를 좀 구경해도 될까요? 반지가 좀 크군요. 도대체 어떤 소중한 반지길래 이렇게 헐렁한 반지를 끼고 있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준 반지랍니다. 사랑을 이루어주는 반지거든요. 오늘 꼭 끼고 오고 싶었어요.
사랑을 이루어준다라. 큐피트는 늘 이렇게 장난꾸러기이죠. 어쩌면 오늘이 교통대혼란이 반지의 뜻일지도. 역시 운명은 모를 일이라니까요. 그것 보세요. 사랑의 돈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랑은 운명 같은 거죠. 그날 그렇게 길이 막힐지 누가 알았겠어요? 밀폐된 마차 안에서 남녀가 2시간가량이나 갇혀 있었으니 안 봐도 뻔한 해피엔딩이었겠군요. 뭐 그런 셈이지. 마사. 근데 마사도 정말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럼요. 마사도 낭만주의자로구만. 그러니 그럼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는 거야. 빵 포장 끝났습니다, 부인. 아, 거기다 놓아둬요. 내가 여기 조금만 더 머물러도 되겠지? 여기서 누굴 만나기로 했거든. 그럼요, 물론이죠. 아, 저기 오네. 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좋은 거래였어요? 어디 보자. 그쪽에 마감한 게 현금 5,000달러였죠? 그런데 300달러, 제 주머니에서 300달러가 더 나갔었죠? 예상 금액을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집마차랑 상장마차는 대체로 5달러씩이지만 쌍두마차는 대부분 10달러까지 올려불렀어요. 전차 운전사들도 10달러씩은 요구했고 어떤 집마차는 20달러나 달랬습니다. 경찰관들이 제일 애를 먹였어요. 두 사람한테는 50달러나 주었고 나머지도 20달러, 25달러씩은 줬습니다. 어쨌든 멋지게 해내지 않았습니까? 영화 감독이 그 대규모 교통마비 장면을 직접 봤다면 질투심에 심장이 터져버렸을걸요? 예행 연습 한 번 없이 그 장면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다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좋게 2시간 동안은 대형마을조차 빠져나가지 못했을걸요? 1,300달러라. 자, 여기 있어요. 퇴근. 돈을 싫어하진 않겠죠? 저요? 가난을 만들어낸 자를 만난다면 세게 갈겨주고 싶은걸요? 아, 근데 혹시 그 난리통에 벌거 벗고 화살을 쏘면서 돌아다니는 뚱뚱한 남자애 하나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녀석이 있었다면 제가 가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잡아갔을걸요? 그 작은 장난꾸러기 녀석이 바로 와서 도와줄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 아, 잘 가요? 황금의 신이 힘을 써준 덕분이군요. 역시 부인이세요. 내가 이래서 버디 부인을 존경하는 거라니까. 저에게도 한 수 가르쳐주세요, 부인. 어머, 무슨 그런 말씀을. 아, 듣자니 이번에 삼촌 뒷방에 새로 세를 나왔다면서요. 젊은 여자 세입자죠. 2시간 전에 차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럴 리가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역시 대단한 사업 감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제 함께 걸어가던 그 아가씨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해가 다 진 후에 왜 아가씨가 불쑥 나타나서는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아무튼 좀 이상한 아가씨였어요. 아, 깜짝이야. 새빵이 있을까요? 3층 뒷방이 일주일 전부터 비어 있어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카펫은 식물이 되어버린 것 같군요. 뭐라고요? 햇빛이 들지 않는 공기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지류나 액기처럼 말이에요. 어쩌면 한때는 이곳에 화분이 놓여있을지도 모르죠. 그랬다면 아마 이탁하고 썩은 공기 속에서 말라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 방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아, 불 켜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요, 전혀요. 이 근방 어디에 가도 이 가격에 여기 같은 곳은 못 찾을 테니까요. 저는 이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바로 이 방이에요. 좋은 방이죠. 올해 비어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난 여름에는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 살다 갔죠. 아무 말썽도 없었고 방세도 때맞춰 선불로 지불했죠. 브레타 스프라우스 양과 무니함이 이 방에서 석 달을 살았더랬죠. 그들은 보드빌 산막극 배우로 일했어요. 아,
브레타 스프라우스 양 이름은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겠군요. 아 참, 그건 무대에서 쓰는 예명일 뿐이었지. 저기 화장대 위에는 결혼증명서를 올려놓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가스는 거기 있고 벽장도 보다시피 공간이 아주 넓답니다. 다들 좋아하는 방이죠. 올해 비어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극단 관계자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들락날락하죠. 세입자 상당수가 극장 관계자인걸요. 그럼요 아가씨. 여기는 극장직인걸요. 그들은 어디서고 오래 머무는 법이 없어요. 그들은 늘 들락날락해서요. 일주일치를 선물로 드리죠. 바로 이 방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근방 어디에 가도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심지어 수건과 세면대까지 갖추어진 곳은 찾기 어렵죠. 정말 피곤한 여정이었어요. 바로 쉬고 싶군요. 셈이 정확해서 다행이군요. 그럼 편히 쉬어요. 그런데 부인, 배슈너라고 젊은 남자인데 세입자 중에 그런 이름 가진 분 기억나시나요? 그는 극장에서 노래를 했을 거예요. 살결은 희고 머리카락은 붉은기가 도는 금발이에요. 왼쪽 눈썹에는 검은 사마귀가 있고요. 검은 사마귀요? 네,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런 이름은 잘 떠오르지 않네요. 극장 사람들은 방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자신들의 이름도 자주 바꾸는걸요? 그런 이름은 잘 떠오르지 않네요. 검은 사마귀라면 기억날 만도 한데 말이에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시겠죠. 5달 동안 저는 이 질문을 하며 돌아다녔죠. 낮에는 매니저와 대리인, 학교 합창단에 묻고 다니고, 밤에는 유명 배우들만 출연한다는 극장부터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늘 같은 대답이었죠. 아니요, 모르겠네요.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질문들은 놀랍지도 않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 그를 품고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뭐 어딘가는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 질문은 그만하는 게 어떤가요? 아니요, 그를 찾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뭐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봐요. 물어볼 때라곤 이 가구들 뿐이겠지만요. 그래, 내가 물어볼 때라고 이 가구들 뿐이구나. 그나저나 잘못하면 부러지겠는걸? 어쩔 수 없지. 벽지가 특이하네. 이쪽은 사진이 붙여져 있고 무늬가 화려한데 이쪽은 평범하고 무난하단 말이야. 꾸미다 망 것도 아니고. 꾸미다 망 것도 아니고? 아, 꾸미다 망 거구나. 하지만 이건 그의 흔적이 아니야. 카펫에 뭐가 이리 묻어있지? 화장대랑 의자도 많이 달아있잖아. 분명 이 화장대에 서서 화장을 하고 이 카펫 위에 올라서서 분주하게 움직였을 거야. 왜지? 그래, 이 방에 내가 살기 전에 극단 관계자들이 살았던 거야. 어쩌면 그도... 저건 뭐지? 창문을 통해 내리는 빗줄기 하나... 뭔 냄새지? 내가 찾던 향인데? 잠깐만, 이 냄새와 흔적, 그가 살았던 거야. 그가 살았던 거라고. 배슈너! 그가 이 방에 살았던 거야. 부인에게 물어봐야겠어. 제가 이 방을 쓰기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인? 그럼요 아가씨. 다시 말씀드리고 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브레타 스프라우스 양과 무니 씨였어요. 저희 집은 점잖은 사람들이 묵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결혼증명서를 액자에 넣고
못을 받고 문희 걸어-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그러니까 생김새가요. 글쎄요. 키는 작고 검은 머리에 뚱뚱하고 웃기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난주 화요일에 나갔죠. 그럼 그분들이 살기 전에는요? 진마차로 화면을 운반하던 독신 남자분이었어요. 일주일치 방세를 내지 않고 가버렸지만요. 그리고 그전에는 크라우더 부인이 내 둘을 데리고 넉 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도일씨라는 노인이었는데 아들들이 방세를 대신했죠. 그분은 6달간 그 방에 묵었어요. 그게 1년 전인데 더 이상은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방은 아주 조용해졌죠. 분명 물려든 피곤에 질문들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편안한 잠과 마주했겠죠. 어머나, 너무 시적인 표현이군요. 그 여자를 따라해봤어요. 시적일지는 몰라도 경제적인 것 같진 않네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런 방을 세놓다니 부인은 정말 대단해요. 그 여자는 누굴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애인이겠지? 돈을 들고 달아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누군가의 간절함을 그렇게 웃음거리로 만드시면 안 돼요, 부인들. 아 마사, 그 빵은 따로 포장해주겠어? 저건 부인께 드리는 선물이랍니다. 어머, 저런 고급방을요? 일주일 전에 하이딜 분에 도와주신 은혜에 비하면 미약하죠. 아, 3층 뒷방 치울 때 말씀하시는 거군요? 피부가 하얀 건장한 청년이었다지요? 토니가 힘들었다고 어찌나 불평을 해대든지 그날 고기를 2덩어리나 해치웠지 뭐예요. 정말 저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무기였다니까요. 아무튼 젊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생겼다고 하던데. 말씀처럼 잘생긴 청년이긴 했죠. 왼쪽 눈썹 옆에 사마리만 없었다면요? 가스로 자살을 했다죠? 아마 이번 주에도 맥쿨 부인은 퍼디 부인에게 하인을 빌려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 빵집에는 즐거운 수다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닌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녀에게 블라우스를 입게 한 그 남자를 생각하느라 이 이야기들을 모두 그냥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겠군요. 전 마사의 블라우스가 그렇게 그냥 그녀를 지나쳐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부인들, 이제 마사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돌아갈 시간이 다 되어가잖아요. 맥쿨 부인, 주문하신 빵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머, 이건 못 보던 그림이군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며칠 전부터 쭉 걸려 있었는데. 이건 좋은 그림인가요? 좋은 그림은 비싼 그림이라는 이야기지. 하지만 이런 작은 빵집에 비싼 그림이 걸려있을 리 없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마사, 이 그림과 당신의 블라우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지 그래? 설마 내 이야기만 듣고 말차건 아니지?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그림 이야기부터 말이야. 이 그림은 좋은 그림인가요? 모금빵 2덩어리 부탁합니다. 멋진 그림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요? 전 예술을 좋아해요. 아, 물론 그림도 좋아하고요. 보시기에 좋은 그림 같으신가요? 저 공전은 대생이 잘 된 편은 아니군요. 원근감이 사실적이지 않아요.
3번가에 불이 난 모양이군요. 다행히 우리 건물이 있는 곳은 아니네요. 네, 저희 비누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는 집을 잃겠지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죠? 서둘러야겠군요. 저 빵은 부인...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요, 묵은빵 2덩어리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아, 이 빵집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볼 때마다 묵은빵 2덩어리를 사가더군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고 부드러운 빵들을 마다하고 딱딱하게 식어빠진 묵은빵을 사간다는 건 가난하다는 이야기죠. 배불리 없는 사람이네요. 잘 생각해봐, 와사. 우리 딸아이의 경우를 보더라도 말이야. 사랑은 개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럼. 글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글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큰일이군. 사랑에 빠져버렸어. 돈도 한 푼 없는 논팽이와. 논팽이가 아니에요. 그는 분명 실력은 뛰어나지만 아직 유명해지지 못한 가난한 화가일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확신하지? 그의 손가락에 항상 젓갈색 얼룩들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는 분명 가난한 화가예요. 아마 그는 다락방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딱딱하게 묵은 빵을 먹으며 여기 있는 온갖 맛있는 빵들을 떠올릴 거예요. 저는 두툼한 고기 조각과 말랑말랑한 둥근빵, 잼, 차를 앞에 두고 앉아있을 때면 항상 그를 생각한답니다.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다락방에서 말라붙은 빵을 먹는 대신 저와 이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큰일이군. 사랑에 빠졌어. 마사,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할 거야. 그는 그냥 화가가 아니라 가난한 화가라고. 부인, 저는 벌써 40살인걸요? 저의 앞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답니다. 저의 예금 통장에는 2,000달러가 들어있죠.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저 그림을 볼 때 그의 두 눈이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빛났던지 부인들은 모르실 거예요. 한눈에 원근법을 평가할 수 있는 천재가 딱딱하게 묵은 빵이나 먹다니. 하지만 흔히 천재들은 인정받기 전에는 고생하며 발버둥치기 마련이죠. 만약 그 천재가 예금 2,000달러와 동정심 많은 따뜻한 마음씨의 후원을 받는다면 예술가 원근법에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고백은 했어? 아니요, 아직. 저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가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마차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 말이야.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마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니요, 부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건물에 사는 스미스 씨는 중년에 재산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 적어도 마사를 고생시키진 않을 거야. 아무도 저를 고생시키거나 호강시키거나 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거죠. 참 신기하기도 하지. 마사는 20대도 아닌데 요즘 아이들 같이 철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아직 결혼 안 해서일까? 꼭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군요, 부인. 어머, 맥클 부인. 아이,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부인과 마사는 다르죠. 저는 여느 결혼한 여자들보다 맥클 부인이 몇 배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럼요. 아유, 당연한 말씀이에요. 버디 부인을 구해드려야 할 것 같군요. 하지만 아직 그럴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빵을 사들고 돌아간 지 이제 막 15분이 지났으니까요. 그 집까지는 5분 거리예요. 그가 봉투를 열어 빵을 확인하고 먹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거나 그리고 자신이 주문한 빵과 마사가 싸준 빵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10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5분을 더하면 20분은 좋게 걸릴 거리죠. 마사, 그래서 고백을 했다고? 아까 분명 아직이라고 했답니다, 부인. 아직 완전히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부인. 요즘은 아까처럼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잠시 동안 그와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그는 제가 건네는 기운 북돋는 말들을 간절히 원하는 것만 같거든요. 사실은 요즘 그가 여의고 의기소침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딱딱하게 묵은 빵만 사갈 뿐 한 번도 케이크나 파이를 사가지 않아요. 저는 그가 먹는 변변찮은 빵 외에 무언가 먹을 만한 좋은 것을 보태주고 싶었어요. 그가 예술가라면 조심해야 할 거야. 나는 우리 건물에 드나드는 예술가 나부랭이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들은 가진 걸 쥐뿔도 쓰면서 자존심을 더럽게 세지. 아니 부인, 얼마 전엔 말이에요. 방센벨린 가수에게 길 건너 설거지를 소개시켜줬더니
글쎄, 자기를 뭘로 보느냐고 길길이 날뛰지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일자리를 구해주는 애는 생각지도 않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해주셨나요? 월세 밀린 세입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줬죠. 너무 가혹해요, 맥쿨 부인. 정말 자비로우시네요. 저 같으면 더 심한 말을 뱉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합니다, 부인. 아무튼 뭔가 섣불리 도와주려고 해선 안 돼, 마사? 네, 그래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방법을 생각했죠. 그래서 그 고백은 언제 할 생각인데? 오늘이요. 아하, 그래서 오늘 그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온 거군? 하지만 마사 아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잖아.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걸요. 망설일 게 뭐가 있어. 마사라면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잖아. 통장에 2,000달러나 있고 말이야. 부인, 제가 아닌 통장을 사랑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난 아직 2,000달러를 가진 남자를 만나지 못해 혼자인 거야. 역시 현명하시군요, 부인.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게 맞나요, 부인들? 그럼 계속해보라고. 당신은 가난한 화가이죠? 전 가난한 화가를 사랑한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당신의 갈색 눈동자가 아름다워요. 이건 뭔가 민망한 대사고요. 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마음은 깊어져 갈 대로 깊어져 가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려한 무늬의 블라우스를 입고 오긴 했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걸요. 오늘은 날이 아니겠구나. 내일 그가 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게다가 부인들이 계시는데 얘기를 할 순 없으니까요. 왜? 우리가 있으면 어때서? 우리처럼 입이 무거운 부인들도 흔치 않다고 마사. 그런데 아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갈 때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행동에 옮겼죠. 어떻게? 계산대 뒤편 선반 맨 아래칸에 물장수가 10분 전에 두고 간 신선한 버터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묵은 빵 두 덩어리에 깊게 칼집을 낸 다음 버터를 듬뿍 넣고 편하지 않게 다시 붙였죠. 표가 나면 분명 그는 그 빵을 먹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고고한 자존심도 마음에 든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떨려요. 너무 대단한 행동이었을까요? 그가 불쾌해하진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야. 음식은 말이 없는 법이니까. 버터가 여성답지 않은 뻔뻔스러움의 상징도 아니고 말이야. 에이, 그건 또 뭐예요? 여자라면 말이야. 자고로 남자에게 너무 뻔뻔해선 안 되니까 말이야. 요즘 아이들은 그런 진리를 무시하려고 들죠. 마사는 요즘 아이들 흉내를 내고 있으니 우리 이야기는 그쯤 해둬요. 아무튼 그 남자는 오늘 운이 아주 좋네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버터 바른 빵을 발견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가 다 기대가 되는군요. 헨리를 불러야겠어요. 헨리를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헬리라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지, 헬리? 네? 부르셨나요, 부인들? 그가 버터 바른 빵을 발견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일단 이젤이 있어야겠군요. 나무랄 데 없는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군요. 이제 배가 고파져야겠죠? 아, 이제 배가 고파지는군. 아름다운 마사 부인의 빵집에서 사온 빵으로 배를 채워볼까? 아, 이제 이 딱딱한 빵도 지겹군. 이 안에 고소한 버터라도 들어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건 그가 빵을 먹으면 저의 손길을 떠올릴까요? 마음까지 아름다운 마사 부인의 손길이 느껴지는군. 여자 어딨어? 미친 여자 어딨냐고! 마사의 그 남자분요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당신 때문에 일이 다 멈췄어! 시자나 모르고 참견하는 네가 마누라! 손님,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시죠. 아까 마사가 버터 바른 빵을 준 사람이 저 남자 맞죠? 맞죠. 제가 나이를 먹긴 했어도 아직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답니다. 제가 이번에 사막의 그 남자를 기억하는 걸 보셨잖아요. 마사,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겠죠. 무슨 일인가요, 헨리? 마사는 좀 어떤가요? 얼굴이 창백하군요. 그럴 수밖에요. 저분의 성함은 블룸베르거시라고 해요. 그렇군요. 저분 성함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마사. 저분은 화가가 아니에요. 건축 설계 도면을 그리는 제도사라는군요. 제도사요? 화가보다는 훨씬 낫군요. 저분은 새 시청 도면을 그리느라 석 달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고 해요. 어제 막 잉크 작업을 끝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제도사들은 항상 처음엔 연필로 도면을 그려요. 그리고 잉크 작업을 끝내고 나면 딱딱하게 굳은 빵 부스러기를 문질러 연필선을 지워버리죠. 그게 고무지우개보다 나으니까요. 이런. 저분은 줄곧 여기서 빵을 구매하셨더군요. 그런데 오늘 부인들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버터가 없는, 어쨌든 저분의 설계 도면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답니다. 기차에서 파는 샌드위치 포장지로 놨으면 모를까요? 마사, 내가 심부름꾼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 건물에 사는 스미스 우리- 씨를. 포장한 빵이 다 식어가고 있군요. 이러다간 아침 식사 시간을 놓쳐버리실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오늘은 2층 세입자 2명이나 월세를 내는 날이라 얼른 아침을 먹고 건물을 한 바퀴 돌아야 한답니다. 혜리 씨, 내일은 다른 곳에서 빵을 사야 할까요? 아마도. 아니요, 부인. 내일 뵙겠습니다. 오, 그래 마사. 그럼 내일 보자고. 아, 미클 부인, 어서 가요. 제가 골목까지 마차를 태워다 드리죠. 감사해요, 퍼디 부인. 그런데 가는 길에 햄을 좀 사야 하지 않겠어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곧 마사의 이야기가 이 마을의 뜨거운 감자가 되겠군요. 마사, 장사를 해야죠, 헨리. 오늘 이야기가 되었던 엄청난 사랑의 징표들이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한땐 가장 필요한 물건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듯 한때 세상 가장 반짝이던 사랑들도 퇴색하고 쓸모없어져 버리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우린 그 한순간을 위해 무모하게 나의 전부를 바치곤 합니다. 전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 한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사랑에 건배. 마사의 갈색 셔츠에 아주 잘 어울리는 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건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사!